저는 수십 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고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순을 넘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처음 겪는 심장 발작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입니다. 심장 발작으로 인한 사망의 거의 절반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주저하며 당황하고 피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돌게 해줄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대처법을 모른다면 단 몇 분만 해도 생명이 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응급실에서 집에서 단 한두 가지 행동만 달리했더라도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실려오는 것을 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갑작스런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황금 같은 시간이 닫혀버린 뒤였습니다. 다행히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 가능성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과장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는 실천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심장마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생존 요령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들을 사전에 알고만 있었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기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셋째 방법은 특히 강력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명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의학 자료와 연구 근거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치 진료실에서 대화를 나누듯 모든 댓글에 직접 눈을 통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7번째, 생존 전략. 즉시 응급 전화를 거세요. 이제 7번째 생존 전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목록 중에서는 7번째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구조 요청 전화를 거는 일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지 모른다는 조짐이 느껴질 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조대를 부르는 것.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냥 치안 걸지도 몰라, 괜히 오해 사는 건 아닐까라며 몇 분 몇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몇 분이야말로 심장 근육이 살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곧 근육이다. 피가 막힌 채로 흘러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손상되고 손상된 만큼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증상이 시작된 후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응급 전화를 걸면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스스로 참고 넘기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이 넘은 사람들 중 3분의 1가량이 2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 또는 본인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지나친 낙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망설임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한 할아버지는 어느 저녁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가스가
찬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쉬기만 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딸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 근육의 손상은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 증상이 왔을 때 바로 전화를 걸었더라면 심장 기능을 대부분 보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매년 전국 곳곳에서 수천 번 이상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 예방 가능했던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60이 넘은 분들이라면 만약 갑작스러운 가슴조임, 이유 없는 숨 가쁨, 메스꺼움, 찬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느낌이 온다면 무조건 심장 발작일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진짜라면 그 순간의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구조 요청은 너무 이르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면 후회조차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생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행동, 바로 전화기를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그 단순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여러분의 심장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 생존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생존 전략.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세요. 알레르기 없을 경우 이제 6번째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계는 응급구조 요청 후 산소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 한 해 그것을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씹어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씹어야 할까요? 아스피린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처방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전 억제제 중 하나입니다. 심장 발작은 대부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고 막힌 혈관 속에서라도 일정량의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학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국제의학지인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장 발작이 시작된 직후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들은 사망률이 약 2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아스피린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통째로 삼킬 경우 위에서 녹는 대만도 10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씹으면 입과 위 점막을 통해 바로 성분이 흡수되기 시작하며 단 몇 분 안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 작용하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려는 순간 그 몇 분이 바로 생존의 마지막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70살의 퇴직버스 기사 김재한 씨는 어느 날 거실에서 혼자 쉬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에 병원에서 들은 조언을 떠올렸고 약장 속에 있던 아스피린을 꺼내 그대로 씹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은 그가 아스피린을 빨리 씹어 복용한 덕분에 혈액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주 후 퇴원했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아스피린을 구비해두지 않았거나 혹은 먹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의사에게 특별히 복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아스피린 한 병을 집안에서 손쉽게 닿는 곳에 비치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권장량은 보통 325mg짜리 정제 하나를 씹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씹는 행동은 마치 재난 현장에 구조대를 먼저 투입해 더 큰 피해를 막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알약이 심장 발작을 치료하진 못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짧은 순간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여러분 편의 확률을 되돌리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숨 쉴 수 있을 때 그 하나를 씹는 것. 그것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5번째, 생존 전략. 몸의 긴장을 풀고 바르게 앉으세요. 심장 발작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복용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역시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생존 전략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몸을 옥죄는 옷가지를 느슨하게 풀고 등을 곧게 세운 자세로 앉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숨통을 열어주는 결정적 변화가 됩니다. 심장 발작이 시작되면 몸의 모든 움직임은 곧 심장의 부담과 직결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조치가 바로 의복을 느슨하게 하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복부나 가슴을 조이는 벨트, 허리띠, 옷깃, 앞치마 등은 피의 흐름을 막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필요한 부위로 제대로 전달되는 걸 방해합니다. 특히 호흡이 곤란한 순간에 이런 압박은 심장의 부담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을 기대고 가슴이 열린 자세로 앉는다면 횡격막과 폐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숨쉬기가 쉬워지고 그만큼 심장이 덜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상식의 차원을 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심장 발작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그 순간 심장은 절박하게 산소를 전달하려 애씁니다. 이때 누운 자세는 심장이 더 많은 힘을 들여 피를 보내게 만들고 특히 폐 기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을 약간 기댄 채로 상체를 세우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 폐로 들어오는 공기 흐름이 좋아지고 흉부내 압력도 낮아져 혈액이 보다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서도 심장 이상 시 환자를 바로 세워 앉히는 것이 폐에 물이 차오르는 현상, 즉 폐울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숨이 막혀오는 듯한 공포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은 조정이 바로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 하나로 생명을 지켜낸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74세 정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마당에서 화초를 손질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무작정 누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의자에 천천히 앉아 허리띠와 앞치마를 느슨하게 풀고 등을 바르게 펴고 숨을 고르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담당 의사는 그 판단이 매우 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자세를 유지했기에 기절하지 않고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져 심장의 부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도 단순해서 간과하기 쉬운 이 조치가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만약 가슴이 눌리는 듯한 압박감, 숨이 차오르는 느낌 이유 없는 식은땀이 느껴진다면 즉시 몸을 곧게 세우고
어깨의 긴장을 풀며 가슴과 허리를 죄는 모든 것을 벗어놓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닌 심장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동입니다. 그 여유 그 틈이 바로 몸의 안정을 지켜주는 값진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생존 전략. 실신이 느껴질 때는 강하게 기침하세요. 심장마비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조대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뇌와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존 전략은 생명이 위태로운 그 몇 분 동안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신체 행동입니다. 바로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강하게 기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생소하고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기침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을 의식 있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방법을 기침 심폐소생술이라 부릅니다.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깊고 강하게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근육이 수축되고 횡격막이 눌리며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심장에서 뇌로 피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며 혈압이 떨어져 실신하려는 순간에도 잠시나마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정식 치료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심장마비 자체를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그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매우 값진 기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순간 환자들이 강한 기침을 반복함으로써 의식을 잃지 않고 혈압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2, 3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기침을 하며 여러 분 동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결국 응급처치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69살의 정기수 씨는 정비사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후 어느 날 자신의 작업실에서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몸이 휘청거리려는 찰나그는 예전에 들은 기침 심폐소생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곧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치 폐 안에 이물질을 내쫓듯 강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된 이 강한 기침은 정 씨의 혈류를 유지시켰고 그는 실신하지 않은 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후 그 순간 기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심장이 멈추거나 뇌 손상이 왔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마비 중 실신은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며 발생하는데 이때 강한 기침은 마치 인위적인 심장 박동처럼 작용합니다. 가슴 근육을 직접 펌프처럼 활용하는 셈입니다. 물론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뇌에 산소를 더 오래 보내주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가슴 통증 중에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 혹은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기관지를 청소하듯 강하고 깊은 기침을 하십시오. 이 기침을 2, 3초 간격으로 반복하십시오. 어지러움이 가시거나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 검증된 기술입니다. 기침 한 번이 심장의 펌프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가슴이 버거운 이 순간 기침이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절실한 행동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존 전략. 문을 열어두고 전화기를 손 닿는 곳에 두세요.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면
그 다음으로는 산소가 폐에 제대로 들어오고 구조대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생존 전략이 등장합니다. 너무도 간단해서 대부분 무심코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고 전화기를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는 일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특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단지 몸 안에서만 벌어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가 얼마나 빨리 다가올 수 있느냐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합니다. 문이 잠겨 있고 전화기는 멀리 있고 그 몇 분의 지연 속에 생명의 끈이 놓쳐질 수도 있습니다. 구조대는 물론 문을 부수는 훈련도 되어 있고 도구도 갖추고 있지만 그 몇 분을 소모하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구조가 지연될 때마다, 열분이 늦어질 때마다 생존 확률은 거의 10% 가까이 낮아집니다. 시간이 곧 근육이라는 말은 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를 간과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던 73세의 오재권 씨는 심한 흉통을 느끼고 구급차를 부르긴 했지만 문을 미처 열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지만 그 시간 동안 이미 너무 많은 손상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반면 서울 양천구의 80세 이정임 할머니는 예리한 흉통이 느껴지자 곧바로 문을 열어두고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현관 근처 의자에 앉아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덕분에 구급대원은 즉시 진입할 수 있었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 할머니는 큰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문을 열어두었다는 그 행동 하나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전략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전화기의 위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충전기 근처나 다른 방에 두는 습관이 있는데 급박한 순간엔 그 몇 걸음조차 너무 위험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채 구조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스피커폰으로 설정해 양손을 자유롭게 하고 호흡을 유지하면서도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기는 구조대와의 생명줄이며 열어둔 문은 그 생명줄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이 둘을 준비해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생존을 위한 길을 반 이상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 몇 분, 그 몇 걸음, 그 작은 문 하나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을 미리 열어두고 전화기를 가까이에 두는 것. 이 평범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특별한 준비가 됩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 천천히 깊고 고르게 호흡하세요. 도움이 올 길을 열어두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간, 그 위태로운 틈새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행동이 두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행동. 바로 천천히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끼던 호흡이라는 이 작은 리듬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붙드는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공포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은 우리 몸을 위협에서 도망치거나 싸우게 만드는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이른바 도피 혹은 공격 반응이라는 생리 현상입니다. 이 반응이 시작되면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며 심박수는 올라가고 혈압은 급등하며 이미 힘에 부쳐있는 심장은 더욱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하나는 산소를 더 많이 폐로 들여보내 뇌와 혈액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순환이 제한된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뇌와 심장은 단 한 방울의 산소라도 더 필요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긴장 상태에 빠진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용입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혈압과 심박수가 내려가며 심장의 부담이 확연히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심폐재활과 예방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느리고 의식적인 호흡은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산소 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심장마비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긴박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의 퇴직 간호사 장미영 씨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왔을 때 장 씨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등을 세우고 눈을 감은 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아주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스스로의 공포를 억누르며 오직 호흡에만 집중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의식을 잃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장 씨의 호흡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뇌에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혼자 있는 순간에 심장 발작이 온다면 이 호흡법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손을 가슴이 아닌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술을 가볍게 오므린 채 빨대를 불듯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분당 6에서 8회 정도의 느린 호흡을 목표로 조급함 없이 고르게 반복하십시오. 이 복식 호흡은 단지 폐와 심장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정서적 안정장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들이쉬는 한 번의 숨은 뇌로 향하는 산소 한 줄기입니다. 내쉬는 한 번의 호흡은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 호흡 한 호흡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의 소중한 생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쉬운 조치. 그것이 바로 천천히 깊이 그리고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최대한 침착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모든 생존 전략의 핵심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생존 확률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혀진 이 마지막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가능한 한 조용히 그리고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합니다.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고 서서히라도 걸어보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본능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규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특히 급작스럽게 몸을 일으키거나 걸음을 옮기면 약해진 심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치명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심장에게는 그 한 걸음마저도 부담입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산소 수요는 증가하지만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는 그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은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몸을 고요히 유지하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고 산소를 절약할 수 있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실제로 유럽 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에 혈류 장애가 생긴 상황에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합병증이 적고 회복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한 이들보다 가만히 침착하게 기다린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농사를 짓는 71살의 박종환 씨는 그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작업 중 갑작스레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사다리를 올라가 전화기를 가지러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멈춰 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 몇 걸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는 말했습니다. 박 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에 심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손상도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착함은 단순히 몸의 상태만이 아닙니다. 정신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황하고 겁에 질리면 몸은 아드레날린을 쏟아내고 혈압은 솟구치며 심장은 더더욱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구조를 요청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숨 쉬는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그 생각이 온몸에 안정을 퍼뜨립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까지 걸어가려 하거나 멀리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는 행동은 쉽게 실신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중의 심장은 연료가 거의 떨어진 엔진과도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회전시키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럴수록 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덜 움직이고 더 적게 쓰고 더 조용히 버티는 것. 여러분의 에너지 한 방울 한 방울을 아껴야 할 때입니다. 침착함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몸을 맡기고 호흡을 고르며 그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구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7가지 행동은 하나의 생존 지도로 연결됩니다. 언제 어디서 심장마비가 찾아올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극과 생존 사이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을 살리는 실천입니다.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하고 아스피린을 씹어 복용하며 몸을 조이는 옷을 풀고 실신이 올 듯할 땐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전화기를 곁에 두고 깊고 느린 호흡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침착하고 가만히 버티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단 몇 분을 더 벌어주는 힘이 있으며 그 몇 분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결정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2번째 기회를 항상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판단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이 단계를 따라간다면 다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분명하며 문제는 준비된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에 아스피린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생존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대비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아는 것이 곧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겪으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늘 귀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